전세 대출 한도 이어 보증 비율도 줄어. 월세 전환 가속화되나? 자, 데일리안 이재명 정부의 호의적인 언론사가 아닌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전세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월세로 가속화가 될 거다.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내용을 살짝 볼게요. 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됩니다. 대출만 축소된 게 아니라 대출의 보증 비율도 축소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J서울보증,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축소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전세는 4인 간의 계약이에요. 근데 이명박 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명박이 모든 일의 원흉인 경우가 많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란 걸 해주니까 서민들을 위한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서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세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그 이상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 이상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전세 사기를 한번 당했을 때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부가 보증 서줄게 전세자금 보증까지 서줍니다. 전세 대출도 근본 없는 대출 상품인데요. 그 근본 없는 대출 상품을 정부가 보증까지 서주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치솟은 겁니다. 30억, 50억 그건 다 전세자금 대출과 그 보증 때문이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 대해서 보증 비율을 80%, 원래는 100% 하다가 90%로 낮췄다가 80%까지 줄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내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보증서를 8천만 원만 끊어준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은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심사가 강화될 거다. 그러면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월세가 가속화될 거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10억선 붕괴한 메이플자이. 고가 전세 시장 흔든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전세시장이 지금 난립니다. 폭락을 하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의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어요. 최저 9억 5천만 원. 근데 평수가 뭐야? 59제곱미터. 야, 59제곱미터면 뭐야? 18평? 9억 9,500, 10억 언더로 떨어졌다고 폭락이라는 거야. 25평 아파트가 9억 9,500이라고 폭락이래. 우와, 나 진짜 전세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지난달 초만 해도 12억에서 14억 원이었는데 2억 원 이상 급락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잔금으로 치르지 못하도록 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규제로 인해서 생긴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찾기 위해 가격을 시세보다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자, 이건 뭐예요? 갭투기 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현금 있는 전세 세입자를 찾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는데 돈 많은 세입자를 처구하고 앉아있다? 이게 뭐야 씨. 이 흐름은 인근 고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25평 11억 4,500만 원이고요. 13억 원대였는데 1억 이상 하락했대요. 난리도 아니네 진짜. 자, 현금이 많은 전세 세입자가 미쳤다고 갭투기꾼이 집주인인 집에 전세를 들어갑니까? 내 전세금을 띨지도 모르는데? 안 들어가요. 돈 많은 전세 세입자가 왜 거길 들어가? 서초구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이름은 이상해.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송파 신천 잠신 레미안 아이파크 1000세대, 1200세대, 2600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전세값은 더 떨어질 거라는 거야. 1097가구, 1261가구, 2678가구. 여기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여기에 갭 투기꾼들은 얼마나 모여 있을까? 갭 투기꾼들이 모여 있으면 전세 세입자를 무조건 구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 제한 때문에 현금이 많은 전세 세입자만이 입주가 가능한데, 돈 많은 전세 세입자가 갭투기꾼이 집주인인 아파트에
들어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셋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다만 여전히 입주 물량이 부족해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 아닙니다. 떨어져요. 어떻게 장기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하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2024년 12월 달 기사인데요. 아파트 사는 임차인, 전세가 월세보다 손해다? 전세가 월세보다 손해인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전세로 바꿀 경우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 비용 증가로 주거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빌라나 단독주택, 비아파트에선 전세가 월세보다 주거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데 아파트는 아니더라. 국토연구원이 조사를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향. 지방주택의 경우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면 조금 절약이 됩니다.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수도권 아파트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파트는요, 월세에서 전세로 옮길 경우 오히려 평균 28,000원 손해를 보더라. 월세 평균은 50만 2천 원인데 전세 주거비는 53만 원으로 전세가 월세보다 더 비싸다. 왜 비싼지 하나씩 봅시다.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높다. 전세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 비용도 클 수밖에 없고 보증서를 끊어요.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보증서 공짜로 끊는 거 아닙니다. 보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커.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보다 더 많은 주거비 부담을 주더라. 이게 국토부 연구 결과에 나온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확대할수록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쫙! 국토연구원 조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1% 증가하면 전세 가격은 연간 2.16% 상승해요. 대출 보증이 3.8% 늘어나면 전세 가격은 연간 8.21% 상승해요. 허그나 이런 데서 보증을 늘리니까 전세가가 더 올라간다. 왜 그러겠어요? 리스크가 없는 대출이니까 대출을 막 해주는 거야. 정부가 세금으로 전세가를 보증서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점점점 커지죠. 보증 수수료도 늘어나죠. 아주 요상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아파트값 폭등의 원흉, 이명박이 만든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그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을 서주는, 국가 세금이 보증을 서주는 이 제도. 이게 집값을 올리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조사 결과인데 전세 가격이 0.177% 올라갑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공급하면 0.17%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0.365%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는 더 올라가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5천만 원이 올라갔다. 그러면 집값 매매가는 1억 넘게 올라가더라.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전세가를 누가 올리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과 그 보증을 서주는 기관들. 이게 전세가를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진 전세가가 매매가를 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나중에는 상승한다? 안 그럽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전세대출 보증을 3.8% 확대했더니 월세에 비해 27,000원 더 많던 전세 주거비 부담이 71,000원까지 늘어났다. 아파트의 경우는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보증보험 끊고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세가 더 싸게 먹히더라 라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에 적용될 때 주거비 완화 효과가 더욱 크다. 비싼 전세는 오히려 손해다 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웬일로 정책금융대출이 집값을 올렸다. DSR 적용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웬일로 이런 기사를 쓰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관련 정책금융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한국은행의 분석. 한국은행 이 새끼야. 이창용 이제 내놓니? 그걸 몰랐냐? 윤석열 정부 때 정책금융 그렇게 푸시할 때 한국은행이 비판한 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정부의 정책금융이 부동산을 올려? 몰랐냐? 전세대출이 점점 늘어나죠. 전세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전세 보증도 그만큼 늘어나고 전세 사기가 났을 때 보증보험 회사의 건전성도 해쳐집니다. 근데 그 보증보험 회사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죠.
전세자금 대출이 많아지니까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많아지죠. 전세가가 오르는 만큼 그 2배 이상 매매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란 상품을 만들 MB가 나쁜 쪽으로는 천재인 거죠. 천재.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트값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잡기 시작한 건 이재명 정부다. 대출을 틀어막으면 집값은 잡힙니다. 자, 6억으로 잡았죠. 6억 대출 한도로 막았더니 난리가 났네. 근데 6억이 작은 돈이야? 6억이 작은 돈이냐고. 웬만한 사람들 아파트 살 때 6억씩 대출 못 받습니다. 이자 감당 안 되고 원금 언제 다 갚어. 그렇게 대출 풀 대출로 사는 사람들은 투기꾼들밖에 없죠.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사는 사람들. 근데 내 집 마련, 내가 실제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한다. 6억씩 대출받는 사람 있나요? 안 돼요.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라니까 6억 대출 받으면 이자 장난 아니야. 못하는 거죠. 근데 6억 대출 적다고 난리를 치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보통 많이 받으면 2, 3억 정도 대출 받는 게 맥시멈이라고 봐요. 그 정도 대출 끼고 집을 산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대출을 무리하게 끼고 사는 겁니다. 더 늦으면 못 살까봐. 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1억 대출도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부동산은 잡혀요. 전세가 떨어지면 그 더블로 매매가가 떨어집니다. 전세가가 1억 떨어지면 매매가는 2억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정책은 대출로 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잡히지만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면 더 잡힐 겁니다. 갭 투기꾼들은요. 아파트 값이 그 가격 유지만 해도 머리가 터져나가요. 얘네들은. 망하는 거예요. 왜? 이자를 내니까. 무리하게 이자를 내니까. 아파트 값은 내가 내는 이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오르지 않고 보합세만 돼도 갭 투기꾼들은 죽을 맛입니다. 근데 내려가잖아요. 곡소리가 그냥 나는 거예요. 월세로 바뀌면 서민들 다 죽는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조사 결과 고가의 전세에 살면 오히려 월세보다 주거비 더 많이 나온다.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은요. 이재명 정권 안에 내 집 마련 기회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론들 경제지 보지 마세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